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독자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문재인 출생 의혹과 관련해서 6.25 당시 학도병으로 문재인의 아버지, 인민군 군관이었던 문용용을 체포했다고 주장하는 윤월 스님의 증언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번 증언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출생 의혹이 2012년 첫 번째 대선부터 문제제기가 됐고 2017년 대선에서 또 한 번 문제되게 됐습니다. 이게 유야무야 끝나거나 영구미제로 끝나나 싶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했는데 드디어 뜻밖에도 스님이 이 문재인 관련 출생 의혹의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본 영상은 2019년 11월 초에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녹화된 겁니다. 우리 조석 이사님하고 저와 같이 했는데 당시 제가 전국 투어를 하고 와서 문재인 퇴진 계몽 삭발한 상태에 제가 이제 삭발한 모습이 나오고 스님은 옷을 민간인 복장을 입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입혔어요. 네. 스님의 신변 보호 때문에. 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어제도 얘기했지만 스님의 신변 보호가 가장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원래는 공개를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언론으로서 이제 팩트만 우리 조 이사님이 계속 방송을 하는 걸로 했다는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증거를 쓰려고 그랬는데 시기가 지금 이제 스님이 또 오케이를 해서 또 그리고 저희가 2019년 11월 6일 날 청와대에 이 사실을 저희가 이제 직접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공문을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이 공문을 보시면은 저희가 직접 청와대에다가 지금 문재인 청와대 그다음에 홍보수석 같이 다 보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1년 동안 1년 넘게 아직 청와대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네. 예, 본 방송은 청와대에서 보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저희가 할 의무는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윤월 스님의 역사적인 증언을 공개하겠는데 그 전에 이 스님의 증언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이 증언을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게 6.25가 개전하고 2개월 뒤에 1950년 8월 29일 날 경북 연천 전투에서 학도병으로 나갔던 자신과 동료 3명이 그때 인민군 군관이었던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영이를 생포했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가 됩니다. 이 얘기가 저는 진실일 가능성이 우리는 100% 확신을 하지만 그러나 증언은 증언일 따름이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시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재인이 그동안 대국민 사기를 쳐왔다는 게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 자기 아버지가 1950년 12월 23일 날 흥남철수대 내려왔다고 하는 게 시간상 맞지 않고 정황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그동안 국민이 해왔던 출생 의혹이 결정적인 게 하나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이가 그때 1957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꼬마 문재인을 발견하는데 그때 7, 8살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분의 기억력이 너무도 대단하세요. 3살, 4살하고 7살, 8살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 하시는데 그렇다면 문재인은 1953년 거제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1940년대 후반 북한 어쩌면 함경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일부의 추론의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스님의 증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인민군의 아들이었으면 과연 뽑았겠냐. 예,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 여러분 증언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특히 문재인의 부친, 돌아가신 부친, 선친이 되겠죠. 문용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증언해 주실 중요한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이분의 이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이분의 오늘 증언을 핵심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증언에 따르면 6.25 때 이분이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우 3명과 함께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이를 생포를 해서
군부대에 이첩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얘기인데 정확하게 문재인의 아버지 문영영이를 체포한 날짜는 6.25 전쟁이 터진 지 2개월 직후 얘기입니다. 1950년 8월 28일에서 29일 사이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의 아버지 문영영이가 흥남철수 때 내려왔다고 하는 가설은, 문재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얘기가 매우 쇼킹하고도 흥미진진한 얘기일 거를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분 서승남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승남 선생님 옆에는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서승남 선생님 어렵게 결심을 하시고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짧게 나오시게 된 배경, 소감, 자기소개를 가회동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 포함해서 들려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나는 1933년 5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해동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은 무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도병으로 들어가신 거는 그때 고등학교 때 참전을 하신 겁니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대전에서 1사단 15연대 2대대에 들어가고 네. 상류 낙동에서 전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부동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네. 1950년 8월 20일경에 네. 경상북도 영천군 신령면 이루다가 이동을 갔습니다. 네. 그때 이동 갔을 때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소응열이라는 사람이고, 소응열. 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너무 흔해서. 네. 네. 김씨입니다. 김씨.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수색을 나갔다가 그 문재인이 아버지 문영과 그 부하들 5~6명이 마주쳐갖고 부하들은 도망가고 문재인이 아버지 문영이는 이제 장경임에서 엎드려서 있다가 소홍연이가 잡아갖고 오는 거 내가 예망총 탄창 갖고 뒤에다가 그 결박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인민군 대여섯 명을 발견하고 벌어진 상황에서 인민군으로 도망가고 장교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그게 문재인의 아버지인 문영영이었다. 네. 그를 소응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았고 전우죠. 네. 학도병 전우가 잡아서 총을 겨누고 카빈총을 가지고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서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결박을 지었다. 이 얘기입니다. 탄창으로. 탄창으로. 애망탄창으로. 애만탄창으로. 그때 옆에서 김모라고 하는 전우도 같이 행동을 같이 한 같이 거죠. 셋이 같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기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순하는 사람이 왜 엎드려서 숨냐. 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네. 기순한 사람이 왜 엎드려 숨고, 네. 응? 기순하는 표시로다가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내니까 하얀 손수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난인구 벗어서 흔들지 무슨 개소리 하냐고 말이요. 네. 그러니까 응? 아니라고 틀림없다고. 그럼 내가 발로 찬 적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좀 고약한 소리지만 발로 차고 폭행을 했습니다. 네. 폭행을 하니까 저희 제네바 협정에서 포로를 갖다가 폭행도 못하고 학대를 못하게 되는데 왜 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서 개새끼 씨팔새끼 그러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그럼요. 네. 뭐 적이니까. 저는 이게 전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적에 대해서 그렇게 행위를 한 거는 저는 제네바 협정을 굳이 들이댈 필요가 없이 정당한 사유라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장소가 정확하게 경북
영천이라고 얘기를 영천군 하셨고 신령면입니다. 신령면 신령. 보현산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 그 앞에가 이제 보현산이고 예. 거기서 전투를 엄청나게 했고 네. 나는 9월 1일 날 부상을 당했고 네. 그래서 이제 후성을 갖고 네. 그 이제 영천에서 학도병하고 네. 이제 한국군 육사단하고 네. 8사단이 있었는데 네. 육사단하고 이제 백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지고 하다가 보현산도에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부상당한 게 네. 1950년 9월 1일 이 탱크포 파편에 오다가 오른쪽 복숭아표 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놀라는 건 말이죠. 서 선생님이 기억력이 유독 특출하시다는 겁니다. 문영영이를 생포한 그 날짜가 1950년 8월 28일에서 29일 둘 중에 하나라고 자신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9월 1일 날 발목 부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2, 3일 전에 체포했다. 따라서 추정컨대 8월 28일이나 29일 둘 중에 한 날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를 염두에 두더라도 기억력이 정말 특별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문용형의 그 인상착의, 느낌 같은 게 어떻습니까? 계급장은 여기 바쁠때기 3개를 차고 있었습니까? 이제 정복을 입고, 정복. 예, 정복을 입고, 네. 장교 계급장을 다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장교이기 때문에 권총을 찾는데, 이제 소홍련이가 권총을 뺏어갖고서 자기가 가지고, 아, 예. 그러고서 이제 끌고 가서 내가 이제 탄창 갖고서 수갑을 챘습니다. 네. 그때 이제 권총이 이제 소련제 떼떼권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떼떼권총. 예. 소련제 떼떼권총. 예.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따발총으로 네, 무장을 한 거죠? 따발총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전서부터도 따발총을 우리나라는 이제 탁 하고 따발총이라고 그러고 이제 72발인데 네. 그때 이제 인민군들은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두룩 한다고서 따발총을 두루렉이라고 합니다. 뚜루렉이라고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말로 따지면 바쁠때기 3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위, 우리나라 국군으로 따지면 대위라고 하고 상위라고, 윗상자를 서 상위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상위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총이라고 그랬습니다. 총위, 총위. 예. 소위, 중위, 총위. 예. 소위, 중위, 총위, 대위. 대위가 더 높죠. 총위 위에 대위가, 예, 상장부 위에 대장입니다. 총위 위에 대위가 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중위, 대위, 아니 소위, 중위, 총위, 대위. 지금은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따발총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따발총이라고 안 하고 떼떼총이라고 그랬다는 거. 그다음에 뚜루렉이라고 그랬다는 거. 네. 인민군 장교들이 가지고 있는 권총을 가지고 떼떼권총이라고 네, 얘기했다는 떼떼권총. 거. 네. 그다음에 지금은 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때는 총이라는 이 용어를 썼다고 하는 이런 1950년도 6.25가 터진 돌발했던 상황에서 쓰였던 인민군 애들에 관한 상황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우리 서 선생님의 증언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흥미로운데 서 선생님이 그 학도병으로 참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독자들은 이게 말씀이 사실인지 진부도 중요하고 그럼 뭘로 증명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할 텐데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도병으로다가 6.25 참전 국가유공자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증을 저도 방송 전에 살펴봤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에 주민등록하고 조남을 밑에 대상은 6.25 참전용사라고 돼 있고 밑에 국가보훈처장의 직인이 빵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도병은 네. 이제 군번도 없고 군번도 없었고. 이제 국가유공자들이 나가는데 나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후에 수련되고서 서울 종로구 2가에 네. 이제 학도의원군 사무실이 있어 거기다가 회비도 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정이 받아갖고 학도병으로다가 6.25 참전 유공자로다가 지금
보훈처에서 3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20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서 선생님의 증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풍부한 함의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영영이를 체포한 게 1950년 8월 말 28, 29 양일이라면 그 4개월이 안 돼서 일어났던 게 흥남철수입니다. 문재인이가 자기 자서전하고 TV에서 얘기한 흥남 쳤을 때 우리 집안이 내려왔습니다라고 하는 증언 자체가 저는 신뢰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서 선생님의 증언이 위력이 있다고 보는데 제 해석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한마디 얘기할 거는 네. 내가 분명히 소흥연하고 같이 문재인이 아버지 문영인을 잡았는데 잡았는데 4개월 안에 포리수용소에서 아무리 심사가 빠르다 하더라도 네. 거짓말 하니까 4개월 안에 석방을 해갖고서 빅토리아를 타든지 에베레스트 타고서 한국에 넘어왔다는 건 벌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사 과정도 3, 4개월이 걸리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지만 그 다음에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서 흥남철수 때 배를 타고 넘어와야 되는데 6달 동안에 어떻게 6달 동안에 이게 홍길동이 아니라 아무리 신출 김호라는 사람이라도 시간 계획표상 불가능하다는 의문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 선생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지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저한테 흥분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죠. 네. 네, 좋습니다. 내가 얘기한 거는 하나도 틀림없습니다. 좋습니다. 기억도 정확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대목인데 독자들은 당장 이 얘기를 듣고서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1950년도 8월 말에 경북 영천에서 생포했던 문영용이가 문재인 애비가 맞다고 하는 거를 뭘로 증명하느냐, 혹시 착각은 아니냐라고 독자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지 좀 궁금한데. 그건 내가 예. 해병대 병 31기로서 예. 해병대 400모서도 근무했고 100모서도 근무했고 예. 56년도 10월 달에 네. 진해에 있는 보급정비청에 네. 배속 가서 정감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 달에 지고 이제 이 토요일 날 되면 부산으로다가 이제 놀러 갑니다. 네. 근데 이제 57년도 정확합니다, 이거는. 8월 18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야,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자갈시장에서 문재인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문재인이 아버지를 폰에 잡서 내가 구타를 했습니다. 네. 구타를 하니까 이제 문재인이 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맞았으니까 한이 맺혀갖고 네. 이제 떠들어요. 네. 댕겨요. 네. 그래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먼 자리에서 네. 재인이 아빠! 그 여자가 떠들어댔어요. 그 옆에 그러면 조그만 소년이 네, 있었다는 소년이 얘기입니까? 있었죠. 그 소년이 나이가 6살, 7살 정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알려진 거는 문재인이가 공식적으로는 1953년생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자갈치 시장에서 만났을 때는 57년도라고 네, 얘기하셨습니다. 57년도. 그러면 8월 10 만으로 따지면 44살입니다. 네. 우리 나이로 따져도 5살이면 조그맣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컸다. 네. 따라서 49년설이라고 하는 한간의 얘기가 맞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추정컨대 4살, 5살은 아니고 7, 8살은 돼 보이더라. 키가. 내가 얘기할게요. 네. 나 20, 30 된 사람은 3, 4년 차이를 못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깐난 애기들 10살 한짜리 때는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유치원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 다녀야 되고 한두 살 차이는 연령을 알 수 있지만 네. 나이가 지고서 4살, 5살 되는데 그 차이가 납니다. 예. 그 당시 내가 느낌은 7, 8살짜리도 7, 8살짜리다. 그게 지금의 이 나라 대통령인 문재인이 맞다. 이런 얘기시죠?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게 57년 8월 18일이라고 날짜까지 네. 기억을 하셨습니다. 네, 일요일 날이에요. 해병대의
사병으로 네. 근무하다 휴가를 나왔을 때. 아니, 외출이지, 외출이구나. 외출. 그러니까 경북 영천에서 문영영이를 체포했을 때 불과 7년밖에 흐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얼마 전 일인데 공교롭게도 참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 뭔지 자갈치 시장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서로 금방 알아보신 겁니까? 금방 알아보죠. 나는 뭐 모르다 보지만 문재인이 아버지 문영인은 네. 나한테 얻어맞았으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알아보서 뭐 따집시다. 응? 나 여기 건지하고 있다고. 그러시구나. 그때 그러면 선생님이 문영영이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당신 여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포로로 내가 당신을 생포했는데 어떻게 풀려났냐고 질문을 안 하셨습니까? 거기서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해요? 아, 그때 질문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 무슨 대화가 오간 겁니까? 바로 아니, 문영영이가 싸웠어요. 왜 구타하냐고. 그때 왜 나를 때렸냐고? 왜 포로를 왜 구타하냐고. 제네와 협정에 따라서 포로에 관한 처우를 해주지 않았냐고? 그렇죠. 그럼 당신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는 질문은 못 하신 거네요? 왜 못했죠? 못 하신 거구나. 그러면 문영영이 스타일이 굉장히 성격이 칼칼한 사람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주눅들지 않고 거꾸로 되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나한테 얻어맞으니까 원한임의 출신이니까. 그러셔서.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건너뛰었는데, 1950년 8월 달에 체포했을 당시, 문영형이가 그때는 문영형이 아니었다면서요. 본명은 따르게, 포로에 붙들렸을 때, 예. 이 얘기하는 건 정확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영준이라고 한 거로다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문영형이 아니고 문영준. 문영준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은 좀 확실하지 않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잠깐 그때 내 기억으로는 문영준이라고 한 거로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게 문재인의 아버지 이름이 문영형이라고 알려지기 전에 본명은 따로 있었고 그게 문용준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단정은 못하겠지만 네. 그렇구만요. 그 다음에 그때 취조할 때 또 하나 문용형에 대해서 그 양력에 대해서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내신 게 있다면서 일제시대 때 무슨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이런 일에 대해서 취조를 했다고 들으셨습니다. 살아서 들은 저는. 아니, 무슨 그럼 얘기였어요? 그 후에 7년쯤 돼서 네. 거제도에 네. 이제 백년사라고 하는 절에를 갔었어요. 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네. 여기 갔을 때 거기서 그 백년사 주지가 그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이 그 청소부를 했다고 그 소리를 백년사 주지한테 들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한 30세 가까이 더 먹은 사람입니다. 그게 문용형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예? 그게 문용형이라고 하는 증거. 포로로 붙잡힌 사람이 청소부 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또 문용형일 가능성이 거기 했는데 백년사 주지가 그 포로로 하면서 이제 문용현이라고 그랬어요. 백년사 주지가. 백년사 주지가 그게 몇 년도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66년도인가 7년도 그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어떻습니까? 독자 여러분, 이 서 선생님의 그 오래전 70년 전 기억이 진술이 설득력이 있고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손 회장, 내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불교의 인연을 얘기했지만 문영형이를 만난 게 57년도에 포로로 잡은 지 7년 뒤에 만난 거로 끝이지 않고 60년대 또 한 번 마주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66년도인가 7년도 되는데 네. 이제 영도다리 옆에 영도다리 옆에. 그 약재상이 잔뜩 있습니다. 네. 약재상이 잔뜩 있는 데서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고. 약재상이 영도다리 옆에 네. 건너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약재상이 한약재 약재상이 한
군데 이상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때 또도 말싸움이 벌어지는 말싸움 일은 안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네. 상황이 무슨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까? 뭡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문용형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기억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알고 무슨 헛소리를 해요? 그래도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건 안다, 확실하게. 저는 서 선생님의 그런 칼칼하신 발언이 저는 마음에 들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거짓이 스며들 여지가 없어서 재밌는데 독자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문용형인 걸 확신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다는 말씀이죠. 50년도 체포 때 한번 보고 공교롭게 57년도에 자갈치장에서 만나고 10년 세월이 지나가서 66년, 67년도에 또 한 번 마주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는 스쳐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때 싸우진 않았어요, 그때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는 않고, 그냥 피쇼 웃고서 그냥, 눈길은 서로 마주치고, 네, 서로도 알아보고. 네. 10년 세월에서 뭘 잊어버려요? 더군다나 원한 관계가 맺혀 있는 사람인데. 그렇구만요. 자, 나는 문재인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 관계 없지만, 개인적으로 원한 없으시죠?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나는 이제 지금도 죄송스러운 것이, 내가 이제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어갖고서 그냥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폭행을 했어요. 그건 내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목. 저는 전시라고 하는 특수 상황 속에서 10대 후반의 나이로 그런 정도의 완력을 행사한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 선생님 얘기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대목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1912년도에 대선 후보로 나갑니다. 유명 정치인으로 이 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한번 기회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저 친구가 인문군 장교의 아들인데 이 나라 대통령이 돼서는 되겠냐 하고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던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한 번 있고, 또 하나 3년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이가 실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2017년 5월달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된다는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때 자갈치 시장에서 제이나 하고 불렀던 사람의 애비의 자식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이런 의무감 같은 걸 안 느끼셨는지, 왜 몇 년 뒤에 지나서 그거를 진술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 당시는 네.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나오든 국무총리를 나도 그때 무관심했었고, 그때. 요새 이제 한박도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해서 국가를 완전히 팔아먹고 연방제 같은 걸 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열을 받은 겁니다. 나는 이런 소리 나한테 내 만석군이 손자입니다. 네. 지주의 손자입니다. 우리 형제들이고 전부 다 공산주의에서 우리 집이 멸문이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저널리스트나 평론가나 손 회장이나 우리 같은 사람은 문재인의 실체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왔지만, 일반인이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한 거는 뭐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나 뭐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최근에 문재인이 2년 반 넘어서 집권 과정에서 보이는 이상한 행태, 한박도를 이북에 헌상하고 이런 걸 보면서 빨갱이의 실체라고 하는 느낌을 더 갖고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 예. 제 이해가 한 게 맞습니까? 나는 이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든 김똘똘이가 됐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가 그 조국이 네. 사회주의자 조국이 덩덩이 그러고, 한박도는 정확하게 인천공항까지 38km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이 언제 개통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북당 같으면 인천공항은 개통을 못합니다. 네. 거리상으로. 네. 근데 한박도 같은 걸 내줬고, 네. 또 제일 붕괴하는 것이 탈원전. 탈원전. 탈원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 탈원전하고 한박도, 응? 그런 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제 그 빠리경이들에 대해서 네.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있고, 우리 집안이 공산당에 의해서 그 멸문당했습니다. 네.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을 맺혔으니까 빨갱이에 대해서 한을 맺혔으니까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저는 서 선생님의 증언이 굉장히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도 이제 빨갱이한테 열을 바치는 사람이요. 네. 우리 집안이 멸문당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음. 나 갈 데도 없는 사람이요. 네. 우리 이제 뭐, 영은 짓고만 영은 갖고 살아요. 서 회장 뭐 얘기하시죠. 네. 뭐.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아까 사전 인터뷰에서 좀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네. 시청자들이 보실 때 학도병이었다가 아까 해병대 입대 요 부분이 이제 잘 매칭이 연결고리가 안 된다. 매칭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학도병이었다가 또 해병대 해병대로 다시 휴가 나왔다는 얘기를 아까 하시고 문재인을 만나긴 계기가 그렇다는데 그거 앞뒤 관계를 문재인이는 이제 포리 잡은 것은 50년도 8월 27일에서 28일, 9일, 3일째인데 그것은 내가 9월 1일 날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후명령 받아갖고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그러고 후에 이제 휴전되고 나서 53년도 8월 30일에 해병대 31기로다가 이제 재입대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사령부에서 백령소득원하고 사령부에서도 근무하다가 56년도 10월 달에 진해에 있는 보급정비단 가서 해병대 상병이로다가 있다가 9월 23일 날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재인이 아버지 만난 날 또 어떤 여자가 문재인이 재인이 아빠 하고 부른 거 그건 기억력이 정확하지요. 정확하다. 그러면 학도병 생활 하신 거는 의외로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1950년 7월 10일 날 대전에서 입대를, 그것도 입대라고 그럽니까? 입대가 아니고 참석이지. 참전. 참전하셨다가 부상당해서 귀휴 조치를 당하셨으니까 한 3개월? 네. 그 기간 안에 문재인의 애비 문영영이를 딱 맞추신 거, 생각하신 거예요. 네. 참, 이게 참, 영천에서. 영천에서. 네, 경북 영천에서. 참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이제 되게 이제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집에 이제 의가사 제대나 이제 기후시키니까 기후시키니까. 당연한 건데 더 높이 평가할 만한 거는 이제 학도병으로 갔다 왔으면 군이 거의 면제가 되는 건데 자원 입대를 또 하셔가지고 해병대. 그 자원 입대입니까? 예, 자원 입대요. 자원 입대. 피가 막 끓으셨네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제 집에 와보니까 이제 형님이 이북으로다가 납치당해갖고 우리 누나는 또 학살당했고 아, 누님이. 멸문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빠ring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렇구나. 내가 얘기한 이후에 네. 어떤 경우를 해도 내가 오늘 말한 거에 대해서 네. 티끌만큼도 결점이 있으면 나 갖다 모가지를 풍뎅이 모가지 비틀고 확 비틀어 번져. 내가 좋습니다. 말하는 테니까. 여러분이 뭐 이미 아까 보셨듯이 국가 유공자증을 이미 보셨습니다. 이걸로 적절하게 우리 서 선생님의 신분은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의 증언의 디테일로 보거나 정황적 증거로 봐서 설득력이 저는 꽤 높다고 저희가 봅니다. 이제 신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뭐 오랜 또 이렇게 수련 생활을 하셨고 또 보통 이제 세상과 좀 다르게 사셨는데 네. 지금 이제 TV에서 이제 문재인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국가 행위, 반역 행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적죄죠.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이제 행위를 보고 이제 분노하신 것 같고요. 글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네.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가 뉴스타운에서 그 방송을 흥남소시 때 내려온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아. 내가 지금 그것도 내가 알 수 자신 있게 얘기하겠다라고 거꾸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방송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 이제 준칙에 의하면 이런 의혹이 제기되거나 주장을 하면은
이제 반대편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취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고 네. 이걸 공익 차원에서 저희가 순수한 공익 차원, 국익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조명을 하다 보니까 짓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로 우리가 청와대 문재인과 그의 스태프들한테 이런 데 관련된 의혹이 있으니까 당신들 입장이 뭐요라고 우리가 질문했다고 치자고요. 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한다고. 저는 안 한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옛날 증언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애국심의 발로에서 나오셨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내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예. 요 사실은 네, 문재인이가 떳떳하다면 네, 이 제3자는 가서 그 가족관계 증명서는 못 띱니다. 그렇죠. 가족관계 증명서 때면 나에 관계없이 그 신고한 사람의 이름 꺼정 네. 연론을 다 나옵니다. 그거 문재인이가 53년생이라면 대통령에서 그거 갖다가 밝히는 게 좋죠. 아, 떳떳하다면 문재인이 스스로 밝혀라. 예. 그 저도- 가족관계 증명서, 그럼 거기에 본적, 주소, 신고 일자, 네, 신고인 네. 다 나와요. 그건 나중에 상당히 정확하신 얘기를 했고, 저도 같은 내 방송을 몇 번 했는데, 호적 정리할 때 옛날에 20, 30년 전에 한 번씩 이 변조되는 과정, 그러니까 바꾸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오류가 들어오고 하고 장난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을 들었어요. 수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가 열이 시험하고 그러네. 흥분이 되네. 흥분을 하셨지만, 걸펴니까. 저보다 훨씬 차분하게 잘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 목소리 크셨지만, 나이가 뭐, 87살이면 뭐 놀립니까? 아마 아주 기백 있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여쭤볼 건 대충 여쭤봤는데, 정말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다. 나 이 얘기 하고 싶다. 남은 거 있으시면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자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소위 열린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네. 공산주의 일원화 하는 놈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네. 해결의 유물 변주법이라든지 인권의 가치론, 네. 응? 조선공사 당사 네. 나가서 토론하자고 그래요. 네. 나는 빨갱이인데 한임에 찢어갖고 네. 그 공산주의 일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알기에 1970년도에 공산주의의 허실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내셨답니다. 54년도에 54년도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10월 달에 54년도? 예. 54년도면 해병대 입대하시기 전 해병대 입대하고 해병대 입대는 53년도 8월 31일 날 해병대 31기고 54년도 10월 달에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에서 써서 냈어요. 현대문학. 예. 현대문학은 지금도 있습니다. 현대문학의 그 사장이, 그 당시 사장이 이구종이라고, 이구종. 예. 아, 현대문학이 지금도 우리 한국 없어요. 문학을 옛날에 끌고 그 나가는 중심축이에요. 아, 그러면 왜 이제 이구종이,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 이구종이 부인이 서승강이 작은 사후가 대법 가는 송지열이 예. 그 이구종이가 이제 사춘매부이기 때문에 현대문학도 했고 대한아리조시 제지에서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춘 매부한테 가서 뵙혀서 거기서 단행본으로도 나왔어요. 그러셨구만요. 그럼 그때는 자비 출판을 했습니까? 네, 자비스퍼. 근데 한 세 3,000부밖에 안 찍혔어요. 굉장히 많이 찍은 겁니다. 3,000부면. 아니, 그때는 한 세 찍을 때 3,000부씩 찍어요. 그때 많이 찍었네요. 네,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공산주의에 모순된 거를 네. 이제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고 이제 민주주의고 이런 걸 고 네. 이제 보릿고기 시절이니까 54년도는 그래서 그게 3,000부가 다 안 팔렸어요. 네. 우리 선생님이 한양대 법대 출신.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럼 나중에 편집해서 빼면 되고. 자, 그러면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자, 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내가 한마디 얘기. 더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도 망했고, 네. 지금 망했는데 중공하고 이 중국이라는 놈하고 북한 놈들만 남았는데 중국은 경제는 자본주의화 됐고 네. 정치만 이제 공산주의라 하는데 자네들 망한 날이 며칠 안 남았어. 이미 회전이 다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흥할 줄 알고 연방전이 개똥선 선주하고 공산주의가 죽으면 이북으로 갑번져. 좋습니다. 연세가 90세가 다 되시니까 이렇게 뭐가 두려우시겠습니까? 아주 터놓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옆에서 듣는데 아주 기분이 후련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서 선생님을 모시고 서성남 선생님을 모시고 무려 70년 전에 가까운 옛날 얘기를 회고하면서 이 나라 현직 대통령의 가족사랑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그게 벌써 반세기가 지난 얘기라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증언 자체의 신뢰성은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의 한 부분을 메꿔주는 어떤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언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가 얘기할게요. 네. 나는 파리한테 한이 맺힌 사람이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티끌만큼도 착오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고 70년 전 얘기를 애국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서성남 선생님을 모시고 즐거운 옛날 얘기를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금한 대목이 또 있으면 제가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데를 찾아뵙고서라도 추가로 인터뷰를 또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이 문제제기를 댓글로 해주시면 그걸 보고 또 저희들이 추가 취재도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본투하라 나와라